유형 17번의 거리 속력 시간 문제 한번 해볼게. 거리 속력 시간 나오면 선생님이 뭐 먼저 그리라고 그랬어? 뭐 먼저 그리라고? 동그라미 하나 먼저 그려. 동그라미 하나 그려서 이 동그라미 안에 뭘 넣냐면 거, 속, 시 넣으라 그랬지. 거, 속, 시. 그러니까 거리는 뭐 곱하기 뭐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같은 것을 구하는 식을 만들어 보는 거야. 잘 봐봐. 이거 일단 문제 풀면서 한번 같은 것을 구하는 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 같은 것을 구하는 식이 뭔지. 24km 떨어진 두 지장에서 테리와 서연이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해서 도중에 만났다. 테리는 시속 5km, 그 다음에 서연이는 시속 3km로 걸었다고 했을 때 테리가 걸은 거리는 돼. 그러면 얘를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치? 빨리빨리 이해하고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 보냐면 이렇게 만들어 보자. 잠깐만. 만들어 볼게. 잠깐만.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볼게. 이렇게 있을 때 테리랑 서연이가 지금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면 24km. 24km. 이랬는데 테리가 걸은 거리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이 테리가 걸은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해보자. 그러면 서연이가 걸은 거리를 우리가 y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테리가 걸은 거리와 서연이가 걸은 거리를 합치면 윤소라 그러면 x 더하기 y는 얼마라는 거야 무조건? 24. 24겠지. 그럼 식이 벌써 하나 나온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같은 것을 구하는 식을 만들어 보자 그랬어. 테리나 서연이나 걸은 거리는 같아 달라. 다르지. 함정에 소금 안 돼. 걸은 거리는 달라. x, y 달라. 하지만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중간에 만났으면 시간을 똑같이 쓴 거잖아. 그지? 시간이 같다고. 시간이. 그 같은 시간을 구하는 식을 구해보자는 시간을 구하는 식을. 그러면 그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아까 전에 시간은 뭐분의 뭐? 속력분의 거리니까. 테리가 쓴 시간은 뭐분의 뭐? 5분의 그렇지. 5분의 x. 그 다음에 서연이가 쓴 시간은 현재 5분의 뭐? 3분의 y. 이렇게 같은 시간을 구하는 식을 만들어 봤어. 그러고서 둘이 어떻다? 같다. 15를 곱해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3x는 5y니까. 그치? 3x-5y는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5y는 0. 그럼 둘이 연립해서 해볼까? 3x, 3x 하면 되겠네. 그럼 72니까 위의 식에서 아래를 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얼마 남아? 8x는 70이 되는 거 맞아? 8x는 72. 그래서 8y는 72. y는 9가 되고 x는 15. 그래서 테리가 걸은 거리가 15km가 된다는 얘기였어. 그치? 그 다음에 872번. 이거 좀 줄여야겠다. 872번. 집에서 이번에는 형이 학교를 향해서 분속 50m로 걸어갔대. 걸어간 뒤 24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200m로 학교를 향해 출발해서 학교 정문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원서가 이번에는 둘이 반대로 간 거니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간 거니? 같은 방향으로 갔어.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갔는데 뭐가 달라? 시간이 다르네. 그치? 쓴 시간이 달라. 형이 먼저 출발한 거지.
동생은 24분 뒤에 출발했으니까 동생이 몇 분을 덜 쓴 거? 24분을 덜 쓴 거야. 근데 대신에 도영아, 이 형이 이동한 거리와 동생이 이동한 거리는 같아 달라? 달라? 잘 봐. 형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어? 집에서 학교까지 갔잖아. 동생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어? 집에서 학교까지 갔잖아. 그럼 거리가 같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치? 학교를 향해서 출발해서 학교 정문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했어. 그러면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둘이 근데 지금 뭐가 같다는 거야? 거리가 같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그림을 잠깐 이렇게 그려보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형이 먼저 출발했네. 근데 형은 일단 24분 동안 얼마 정도 이동을 먼저 했지? 승현아, 형이 이동한 거리 24분 동안 이동한 거리 어떻게 구해야 돼? 24 곱하기 50. 그렇지. 형이 먼저 이동한 거리 24 곱하기 50인 거야. 24 곱하기 50.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에 동생이 출발하고 나서 학교 정문에서 딱 만났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학교 정문까지 쓴 시간은 같겠네. 그 시간을 우리가 x라고 하자고. 그렇지? 그러면은 그 x 분만큼 이제 형이 이동한 거리는 똑같이 x 곱하기 50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50x라고 써볼게. 선우, 그러면 동생은 총 이동한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거리는 뭐 곱하기 뭐니까? 시간 곱하기 그럼 동생은 x만큼 시간을 썼겠지. 형처럼 24를 먼저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200 곱하기 x. 그렇지. 200x인 거죠. 그럼 이 두 거리가 같아 달라? 같잖아. 그치? 맞지? 그러면 50x 더하기 그 다음에 1200이 뭐와 같더라? 200x와 같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젠 쉽지? 50x가 넘어오니까 150x가 1200이고 따라서 x는 뭐다? 8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답을 8이라고 쓰면 맞아 틀려? 틀려.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돼. 그치? 왜?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8 더하기 뭐 해줘야 돼? 형이 처음에 몇 분 썼어? 승현아. 형이 처음에 24분. 그러니까 8 더하기 24에서 형은 총 몇 분 쓴 거야? 32분 쓴 거지. 그치?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거리 승력 시간 요걸 활용해서 풀 거야. 근데 같은 것이 뭔지를 한번 구별해 보자. 같은 것이 뭔지. 저길 보니까 둘레길이가 1.5km인 저수지를 형과 동생이 이번에는 같은 지점에서 동시 출발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같은 방향으로 떴대. 그런데 다시 만났어.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나? 같은 방향으로 떴는데. 그치. 한 명이 더 빨라서 둘이 동시에 가다가 한 사람이 한 바퀴 더 돌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같이 만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보자. 이렇게 생긴 저수지야. 저수지가 둘레가 얼마냐면 1.5km래. 그런데 먼저 같은 방향으로 떴다면 출발점을 여기로 잡아볼게. 같은 방향으로 떴다면 아니다. 반대 방향을 먼저 해보자. 그게 더 쉬우니까 반대 방향 먼저 해보자. 형이 동생보다 빠르대. 형이 좀 더 다리가 기나다. 저기 배동환 선생님보다 선생님이 다리가 좀 더 길거든. 그런 것처럼 형이 더 다리가 긴다. 그래서 동생이 느릿느릿 이렇게 가는 동안 반대 방향으로 형은 이렇게 돌아서 여기쯤에서 만난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둘이 이동한 거리를 합치면
저 저수지 한 바퀴랑 같은 거 맞니? 그렇지. 둘이 이동한 거리를 합치면 저수지 한 바퀴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동생이 이동한 거리, 형이 이동한 거리 구해볼까? 먼저 이거부터 정했어야 되는구나. 동생의 속력, 형과 동생의 속력이니까 형의 속력을 x라고 하자. 이거 안 바뀌어. 형의 속력 x, 동생의 속력 y 이러면 그럼 연재야, 동생이 이동한 거리는 뭐라고 해야 돼? 3. 3y구나. 그치, 3y. 아, 그 전에 이거 지금 킬로미터로 돼 있는 거 안 헷갈리면 그대로 해도 되거든. 그런데 우리 지금 얘를 이렇게 나눠볼 거니까 1.5 하는 거보다 미터로 바꿔놓자. 1500m. 그러면 승현아, 형은 동생이 3분 쓰는 동안 형은 몇 분 썼어? 형은 18분. 반대 방향으로 뛰면 3분 후에 만난다는 얘기는 둘 다 시간은 동등하게, 그치? 동일하게 3분 쓴 거야, 그치? 그러니까 형이 이동한 거리는 뭐라고 해야 돼? 형의 속력을 x라고 하면 15x 반대 방향이니까 3x지, 그치? 그럼 이 이동한 거리 둘을 어떻게 했더니 합쳤더니 1500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볼게.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뛴 거야, 그렇지? 선우야, 그러면 동생이 요 정도 이동했다고 쳤을 때 형이 같은 방향으로 뛰었다면 형은 요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그지? 그 다음에 동생이 있는 데까지 왔겠지?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형이 이동한 그 궤적을 잘 봐봐. 형이 이동한 거리에서 동생이 이동한 거리를 빼니까 딱 저거 한 바퀴 맞잖아. 그지? 그럼 형이 이동한 거리에서 동생이 이동한 거리를 빼니까 몇 미터? 1500m가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식을 어떻게 세우겠어? 형이 이동한 거리에서 동생이 이동한 거리 빼야 되니까 선우가 이건 다 해보자. 못 빼기고 15x 빼기 15y 15y가 얼마더라? 1000 1500이다. 약분해서 써보면 x 더하기 y는 500 나오고 약분해서 써보면 x 더하기 y는 500 나오고 15로 나눠보니까 x 빼기 y는 얼마 나오니? 윤소라 얼마 나와? 집중 안 했구만. 얘 15로 나누면 얼마? 100. 그러니까 둘이 연립하니까 2x는 600이니까 형의 속력은 분속 300m더라. 그지? 1분당 300m를 가리는 속력 동생은 분속 200m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이쪽 문제 한번 볼까? 얘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원서가? 이게 뭔 얘기야? 강이 이렇게 있으면 바다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바다에서는 뭐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그게 그건데. 강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흐를 때 배가 있다면, 이 배가 강의 방향을 거스르느냐 그대로 가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겠지, 그렇지?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그러면은 배의 속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배의 속력을 x라고 해볼게. 배의 속력 x, 강의 속력을 y라고 해볼게. 강물의 속력 y.
강물은 그 가던 그대로 y로 똑같이 흐르겠지. 배 같은 경우에는 어때? 배도 배의 속력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x로 똑같이 갈 거야 나름대로. 그런데 강물 방향은 같이 갈 때는 속력이 뭐가 되겠어? 더해지니까 x 더하기 y가 되겠네, 그지? 이때의 속력이 x 더하기 y. 거슬러 갈 때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 빼지겠지. 그래서 x 빼기 y. 자, 여기까지 했을 텐데 거리가 어때? 올라가나 내려가나 거리는 같지, 그치? 그럼 그 거리를 가지고 보니까 시간이 올라가는데 5시간, 내려오는데 3시간 걸릴 때, 그럼 이거는 시간을 구하는 식을 한번 써봐도 될 것 같은데, 그치? 시간 구할 때는 선우야, 뭐분의 뭐? 속력분의 거리. 아니면 거리 구하는 식 해도 괜찮겠다. 거리 구하는 식 해도 괜찮겠는데, 거리 구하는 식으로 해보자. 거리 구하는 식으로 하면 뭐 곱하기 뭐? 속력 곱하기 시간이 둘 다 얼마가 돼? 30km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거슬러 올라갈 때의 식은 어떻게 돼? 윤수라, 거슬러 올라갈 때의 식은 X 또 집중 안 했구만. 거슬러 올 때 속력이 요놈이지. 그때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 5시. 그러니까 5 곱하기 x 마이너스 y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분배 법칙 쓰니까 몇 x 몇 y 5x 마이너스 5y. 그게 얼마더라? 얼마야? 뭐 구하는 식이었어? 성능 곱하기 시간이 뭐였어? 거리가 얼마 이동했어? 30. 내려가는 식 구해볼까? 내려가는 식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3x 그렇지. 플러스 3y는 얼마? 30. 30. 약분해서 보니까 x-y는 6이고, 그치?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10이네. 승현아, 그러니까 x 얼마 나오니? 둘이 합치니까 2x는 16 하니까 배의 속력 x는 얼마? X의 속력은 16이 2x가 16이니까 8이 x는 8이 되는 거지, 그지? 강의 속력 2, 배의 속력 8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지? 여기까지 문제 잠깐 풀어볼까 일단. 그 다음 선생님이 유형 4개 보고 갈 건데요. 여기 그 유형 21번은 식어 소개에 관한 문제거든요. 식어 소개, 거속시요? 네. 거속시? 난 거속시. 예. 예, 아무튼 T자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 풀 때는 우리 꼭 T자 공식 이용하는 거지, 그죠? 응? 예. 자, 근데 그 문제마다 유형이 있어. 그래서 거속시요? 거속시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트랙을 같은 방향으로 돌 때 만나는 거, 트랙을 반대 방향으로 돌 때 만나는 거 좀 전에 했잖아, 그죠? 그런 유형은요,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조건 반사를 만들어 줘야지. 트랙 반대 방향으로도 그럼 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되면 되네. 트랙을 같은 방향으로 반대였잖아. 예, 아무튼 반대 방향으로 돌면 합해서 한 바퀴가 될 때 만나고, 같은 방향으로 돌면 빼서 한 바퀴가 될 때 만난다고. 이런 걸 외워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지금 보는 유형은요, 예, 터널 또는 다리를 완전히 통과할 때, 기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터널 또는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다는 거. 예. 터널의 길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기차가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기차가 얼마나 이동을 해야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게 되는 거야? 얘가 여기까지 오면 터널 통과를 못하는 거지, 그죠? 얘가 움직인 거리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움직여서는, 예, 터널을 통과를 못하는 거야, 그죠? 얼마만큼을 더 가야 돼?
요만큼. 예. 기차의 길이만큼을 더 가야지. 여기서 요만큼을 움직여야지 터널 또는 다리를 통과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터널 또는 다리를 통과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터널의 길이 더하기 기차의 길이만큼 이동해야 완전히 통과하는 겁니다. 다리의 길이 더하기 기차의 길이만큼 이동을 해야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게 되겠지. 그래서 그걸 조건반사로 만들어줘야 돼 머릿속에. 자,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는 건 어떤 작용일까? 어떻게 기억을 시킬까? 컴퓨터는 주기억 장치, 램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요즘은 발달을 해서 램에 거의 기억이 되는데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정전이 됐어. 그러면 아우 씨, 욕 나오는 거야. 2시간 동안 친 워드가 다 날아가요. 정전이 되고 나면 다 날아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램을 휘발성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주기억 장치로 옮겨서 저장을 해야 되거든, 컴퓨터를. 옛날엔 그랬어. 그래서 워드 치다가 지금은 정전이 되고 거기 램에 저장이 되도록 컴퓨터가 용량이 되는데 옛날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치다가 정전이 되면 내가 저장 안 해놓은 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램은 휘발성 메모리, 주기억 장치가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머리는요, 휘발성 메모리예요. 전체적으로 다 날아간다고. 자고 일어나면. 자, 우리 대뇌 피질이 이렇게 생긴 거 알아? 대뇌 피질이 이렇게. 대뇌 피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뇌 피질이. 근데 여러분이 기차가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거, 다리의 길이에다 기차의 길이를 더한 것만큼 이동을 해야지 통과한다라고 머릿속에 저장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힘을 빡 줘야 돼. 똥 싸듯이 힘을 빡 줘야 머리에 저장이 되는 거 알죠? 야, 변기 안 줘놓고 힘 안 주면 똥 안 나오잖아. 그죠? 그것처럼 기억을 할 때는 머리에다 힘을 빡 줘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하는 거잖아. 우리 아가들 공부 잘하니까. 그래서 머리 힘을 빡 줘갖고요. 여기 이렇게 똥이 나옵니다. 똥이 튀어나와 이렇게. 진짜로. 이 똥이 튀어나오는데 이 똥에다가 저장이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방금 기억하려고 그랬던 게. 그럼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 요게 이만했던 게 점점 줄어갖고 요만큼 남는 거야. 자고 일어나면. 그런데 이거를 줄어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뭘까? 선우? 반복적으로. 맞아. 복습.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야.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게 내가 새로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다리를 통과한다고 했으면 다리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를 더한 만큼을 가야지 다리를 통과하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 기억을 다시 한 번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잠들기 전에 노트 같은 게 적어놨다면 그걸 한 번 더 보는 거야.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안 줄어들어요. 그날 새로 배운 내용을 이렇게 2번 정도 복습을 해주면은요. 보통 공부하는 요령이 있는 애들은요, 그게 안 줄어들어서 그대로 남아서 1년 이상 간다고. 심지어 평생 가기도 해요. 반복을 여러 번 해주면 평생 가기도 해. 근데 평생 가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지. 나중에 30대에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 학원 선생님 할 것도 아니고 아들 가르치려고? 네. 아무튼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네. 지우개 어딨니? 여기 있구나. 네. 자, 오늘 선생님 또 얘기를 많이 해갖고 거시기니 하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21번에 보니까 자, 그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다. 이 기차는 길이가 800m의 다리를 통과하는데 23초가 걸리고 400m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13초가 걸린다. 이 기차의 속력을 구하세요. 그럼 지금 이게는요, 야, 통과한다 그러면 기차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이 기차의 길이가 있어, 없어? 없잖아. 야, 통과한다 그러면 무조건 기차의 길이가 있어야 된다고요. 터널을 통과하려면 터널의 길이 800m 더하기 기차의 길이 나누기 속력해야지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지금 이게 모르는 게 두 가지야. 그래서 첫 번째 기차 길이를 x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기차의 속력을 y라고 놓는 거지.
그래서 x, y 중에 우리가 y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식을 세워야겠습니다. 근데 식은 두 가지로 문자 두 개의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문자 두 개 알아야 되니까 식이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800m 터널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3초였잖아. 그지? 그걸 식으로 만들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800m 터널을 통과하는데 가야 되는 거리는 800 더하기 x. 그때 속력은 y. 그게 23초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두 번째 식.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하잖아요. 문자가 두 개니까. 그치? 400m 다리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00 더하기 x가 거리지. 그치? 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시간 13초가 된다고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얘를 식을요 양변에 y를 곱해갖고 800 더하기 x는 23y 400 너 빨리 못 쫓아올래? 이놈의 자식이 13y 그래서 요거 두 개 잘 연립해서 구해주세요. 그냥 빼면 되겠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소금물 문제인데 우리 보통 소금물 문제는요 두 가지 식을 써야죠. 농도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지,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지. 자,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구해? 소금물의 농도? 여기 소금물의 농도는 안 나왔네. 자,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요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근데 이거는 약간 암산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해요. 자, 50% 소금물 3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50%. 그렇지. 야, 50%라는 건 반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300g에는 소금의 반 물반인 거야. 물반 소금반인 거야. 50%면. 그지? 야, 25%면 100분의 25, 4분의 1이 소금이라는 뜻이 되지. 그렇죠? 자, 25% 소금물 3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300g에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 머릿속에 그런 직관적인 능력도 좀 갖춰야 되는데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 50% 3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이만큼이야. 이거 그냥 쓰면 이게 소금의 양을 적은 거라고. 야, 50%가 무슨 뜻이야? 100분의 50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100분의 50을 300g에 곱하면 2분의 1이니까 이게 바로 150g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 몇 퍼센트 몇 그램 곱하기로 연결하면요 바로 소금의 양이 나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봐 보면은요. 자, 보니까 884번. 그 8% 소금물과 5%의 소금물을 섞어서 6%의 소금물 300g을 만들었을 때 8% 소금물은 몇 g 섞었는지 구하여라. 8% 소금물의 양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죠? 이거를 xg이라고 놓고 5% 소금물을 yg이라고 놓고 우리는 보통 식을 두 개로 세우는 거지. 야, 1학기 때 이거 배웠어. 야, 1학기 때 이거 y라고 안 넣고 뭐라고 했겠어? 합쳐서 300g이니까 여기 300 빼기 x라고 넣고 우리가 1학기 때 풀었다고 이 문제를. 근데 300 빼기 x라고 안 넣고 x하고 y라고 놓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을 두 개 세워야 되죠.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식은 자, 8% 소금물과 5% 소금물을 섞어서 6% 300g을 만들었다. 식을 보통 이렇게 두 개 세워야 되는데 문장이 하나밖에 없으면요 소금물의 양에서 식 하나, 소금의 양에서 식 하나를 세운다라고 연결을 해줘야 돼. 야,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암기 과목이에요. 자, 소금물 문제가 나왔는데 문장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소금물에서 식 하나, 소금의 양에서 식 하나를 세우는 거야. 자, 소금물의 양에서 식 하나를 세우면
자, 8% Xg, 5% Yg, 6% 300g. 뭐야? X 더하기 Y는 300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소금의 양에서. 자, 8% 소금물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8% Xg. 이게 소금의 양이야. 8% Xg에는요 8% Xg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다고. 그리고 5% Y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5% Yg만큼의 소금이 들었지. 그지? 그리고 6% 3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6% 300g만큼 소금이 들었겠죠.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죠. 자, 밑에 식은요, 양변에 얼마를 곱할까? 100을 곱하면 약분이 돼서 8x 더하기 5y는 1800이란 식이 나오겠다. 그치? 예. 자, 이 식 세우는 게 중요하지. 이거 다 선배해갖고 밑에 쓰면 5x 더하기 5y는 1500이 돼서 예, 이거 둘이 연립하면 그냥 쉽게 연립하겠다. 그치? 자,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자, 문장이 하나야. 그런데 그러면 소금물에서 식 하나, 소금의 양에서 식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뽑아냅니다. 예, 그래서 두 개의 문자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가보도록 할게요. 4페이지는 역시 농도 문제예요. 똑같이 농도 문제. 자, 농도가 다른 A, 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다. 소금물 A를 200g, 소금물 B를 300g 섞으면 8% 소금물이 되고. 야, 8% 소금물이 얼마인지 안 나왔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소금물 A를 300g, 소금물 B를 200g 섞으면 10%, 500g이 되겠구나. 그치? 예, 근데 지금은 뭘 물어봤어요? 두 소금물 A, B의 농도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미지수로 놔야 될 게 A의 농도 X, B의 농도 Y라고 놓고 두 농도의 차이를 구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문장이 두 개잖아요. 그럼 식을 두 개 세울 생각을 하면요, 보통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자, A 소금물 200g에는요 소금의 양이 얼마만큼? X 퍼센트 200g만큼 소금이 들었지. 그치? 자, 소금물 B 300g은요 Y 퍼센트 300g에는요 Y 퍼센트 300g만큼의 소금이 들었지. 그럼 둘이 더하면 500g 소금물 아니야. 그치? 그게 몇 퍼센트가 된다고 그랬어? 8% 소금물이니까 8% 500g의 소금이 들었네.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운다. 그치? 또 식 하나는요. 뒤에 거. X 퍼센트 300g, Y 퍼센트 200g, 10% 500g이 된다. 그러면 X 퍼센트 300g 더하기 Y 퍼센트 200g 섞으면 몇 퍼센트? 10% 500g이 돼.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다. 그치? 자, 얘는 위아래를 보면 여기 다 10으로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일단 10으로 이렇게 다 약분을 하고요. 자, 식을 좀 간단하게 바꿔주면 10 곱하면 이거 100으로 약분했어야 돼. 바보. 이거 하나 더 약분할게. 그럼 얘는 2x 더하기 이것도 하나 더 약분하면 3y는 이거 하나 더 약분하면 40. 자, 얘도 하나 더 약분하면 3x 더하기 요거 하나 더 약분하면 2y. 요거 하나 더 약분하면 50. 둘이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예, 연립해서 풀어주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시간을 못 주겠다는 소리를 또 해버렸네. 자, 마지막 문제는 약간 어려운 꼴이고요. 일부 책에 나와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지 않은 책에서는 연습 문제 뒤쪽에 나와 있는 유형 문제야. 이것도 이런 유형이 책마다 거의 있어. 그래서 이 유형을 기억을 해야 돼. 자,
두 가지 금속을 섞었을 때 구리는 몇 그램, 아연은 몇 그램,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야, 구리하고 아연 섞으면 뭐가 되지? 청동기 아닌가? 아닌가요, 선생님? 100원짜리가 구리가 아니고 아, 그런가요? 백동 청동기가 그 주석. 주석하고 네. 아, 그런가? 내가 인문 쪽은 좀 약해요. 도영이도 인문 쪽이 좀 약하잖아. 그냥 이과 가야 돼. 이과 가도 인문을 잘해야 돼. 예, 사탕바탕 다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잘해야 돼. 자, 그 혹시 자기가 공부하는 사회가 어려운 분은요, 꼭 선생님들한테 우리 학원에 사회 선생님이 없잖아, 그죠? 근데 배주환 선생님도 사회를 잘하시고 나도 좀 해. 관심은 없지만 좀 해. 선생님 옛날에 학원 운영할 때요, 예, 고3들 사탐 선생님 구하기가 힘들어갖고 내가 공부해서 가르쳤어. 고3들은 사탐을 봐줘야 되는데 사탐 선생님 월급 주려면 너무 많은 거예요. 선생님이 공부해서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배주환 선생님도 사탐 잘하고 선생님도 잘하니까. 예. 니네 2학년 때는 아마 예, 선생님이 사탐 수업까지 하게 될 것 같아. 근데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사회가 어려워서.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하는데 못하는 애들은 좀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전교 1등 하는데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예, 사회도 아마 가르칠 겁니다. 더워. 더웠다 추웠다 빨리 해야지. 자, 그 다음 문제. A는 구리를 20% 아연을 30% 포함한 합금이래요. A라는 금속은 구리가 20% 아연, 구리가 더 많이 들었네. 그런데 B라는 금속은요, 합금은요, 구리가 40% 아연 20%야. 와, 구리 엄청 많이 들었네, 그지? 예. 그런데 이 두 종류의 합금을 녹여서 구리가 200g, 아연을 150g 얻으려면 뭐야? 얘는 20% 40% 들었는데 200g 만들고 30% 10% 들었는데 150g 하려면 합금 B의 양이 얼마인지를 구하래. 그럼 눈치를 채야지. 합금 B의 양은 Y라고 놓자. 예. 합금 A는 X라고 놓자. 그지? 그러면 얘 양 X에 구리가 20% 들었으니까 20% A에는요 구리가 얼마가 드는 거야? 20% X만큼. 야, 여기에 들어있는 구리의 양은요 20% Xg만큼 들었다고. 야, 여기에 들어있는 구리의 양은 얼마야? 40%야? 40% Y만큼 들었지. 근데 그거 두 개를 합쳐졌더니 구리의 양이 200g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런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금속 A에 아연이 30% 들어갔대. 그러면 Xg 안에 들어있는 아연의 양은 100분의 30 곱하기 X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Y, 여기 금속 합금 B에는 아연이 10% 들었으니까요. Yg 안에 들어있는 아연의 양은 10% Yg만큼 들었겠지.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얘는 몇 g이니? 아연은 150g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두 개 세우고 풍문이 여러분이 풀면 되겠다. 그죠? 예. 후딱 약분하고 계산해 보면 2x 더하기 4y는 얼마야? 약분 오이씨. 하나 약분하고 양변에 10을 곱했으니까 2000이 되겠네. 그렇죠? 예. 밑에 것도 3x 더하기 y는 요거 하나 약분하고 양변에 10을 곱했으니까 1500이 되겠다. 둘이 열리면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x, y 구해갖고 y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가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 시간을 좀 너무 잡아먹었네. 기억의 원리에 관해서 얘기하느라고. 오답 노트 얘기하느라 우리 기말고사 잘 볼 준비하느라 좀 시간을 좀 자, 정리하시고요. 우리 15분부터 테스트 보겠습니다. 좀 늦게 끝나면 되지 뭐. 한 5분 하고 늦게 가고 엄마 기다리지 그죠?